숫자 2개 이상. 그러니까 헬륨부터 말이야. 헬륨부터 뒤로 있는 원자들이 있지 맞지? 그런 원자들은 스펙트럼이 분리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스펙트럼 분리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잘못됐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어서 선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불연속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근데 현대에 와다 보니까 현대 이제 과학기가 더 발달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선을 갖다가 확대해서 봤거든요. 확대해서 보니까 선이 한 개가 아니에요. 선이 2개의 놈도 있고 3개의 놈도 있고 막 이래.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봤을 때 선이 2개인데 3개 나오는 이걸 갖다가 보호의 원자 모형을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면 걔는 껍질이 하나 딸랑딸랑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었거든. 특징한 에너지값만 가졌잖아.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맞지? 자, 그래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하이젠베르크. 독일 사람이다, 그렇지?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나온다. 불확정성 원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으로 전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자는 존재 확률로만 얘기해라.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데 이 인근에 전자가 존재할 것이다 뭐 이런 확률로만 얘기해라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장하게 된 단어가 뭐냐면 오비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비탈. 그래서 오비탈이 뭐야? 그러면 확률을 갖다가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필요 없지만 나중에 대학 가면 요게 Y축에 전자 존재 확률 요래 가지고 일단 얘 중심이 원자핵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원자핵이. 그래서 일단 원자핵과 전자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원자핵에 제일 가까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을 거고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 확률이 제로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배워요. 그래서 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요거 Y축 딱 보고 그렇게 적어줄게. 핵 주변 확률이 제일 높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에 보면 멀어질수록 확률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했잖아. 멀어질수록. 그 다음에 여기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없잖아. 제로가 되는 지점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원자 크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자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알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번 오비탈의 표현이에요. 표현. 오비탈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가 점 밀도로 표현합니다. 점 밀도로. 그래서 XY 지축을 이렇게 잡고 XY 지축을 이렇게 잡지 맞지? 공간상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찍어. 이게 우리 점 밀도고요. 점. 알겠지? 핵 주위에 제일 많이 찍어야 되겠지.
핵에서 멀어질수록 점을 적게 찍어야 되겠지.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여기서 점 한 개를 갖다가 전자로 보는데 이 점 한 개는 전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전자가 아니고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이 점도 확률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경계가 뚜렷하지 않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경계면을 그리자. 경계면. 그래서 XY 지축 잡고 오비탈을 그릴 때 요렇게 경계면을 그립니다. 선. 그래서 약속을 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렇게 선으로 그리고 요 안에 전자는 90%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밖에 10%가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확률로만 나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책 읽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자. 자, B. 현대 원자 모형. 자, 1번에 보니까 보의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 그랬는데 가로 1번에 보 원자 모형의 한 개 동그라미 치고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보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나 뒤로 줬죠. 전자 2개 이상 저 뒤쪽에 더 복잡해지는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는 수소만 설명할 수 있어. 수소만. 다른 원자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2번 현대 원자 모형이 나왔는데 자,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뒤로 줄쳐봐.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줄쳐서 그 밑에 요거 적어놔. 불확정성물이야 그게. 알 수가 없으므로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로 나타내라. 그래서 확률로 나타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네모있는 얘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되고 자, 2번 현대 원자 모형과 오비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오비탈. 자, 오비탈이라는 용어가 뭐야? 그러면 자,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2번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 점 밀도 그림. 밑에 그림 보세요. 점 하나씩 다 찍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점 하나가 전자 한 개가 아닙니다. 확률을 나타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근데 이 점으로 나타내니까 경계가 뚜렷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오른쪽에 경계면 그림 줄치죠. 경계면 그림 줄쳐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갖다 쌤 읽어볼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자 줄쳐라 90%인 공간. 그 공간 안에는 전자가 90%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 양자수 있지? 왕별표처럼 왕별표 치고 좀 쉬었다 갑시다. 80쪽에 우리가 지금 양자수 들어갈 건데 양자수의 선생님이 왕별표 치라고 그랬지만 그처럼 양자수는 잘 가지고 놀아야 될 부분이라 쌤이 왕별표를 쳤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게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양자수입니다. 이렇게 간다. 양자수. 쌤이 수업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양자수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면 4종류 있다. 4종류 알겠지?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쌤이 소개할 양자수가 누구냐면 우리 앞에서 한번 들었던 주양자수야. 주양자수. 그래서 주양자수를 우리는 스몰 n으로 표현했지만 스몰 n. 그래서 주양자수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외워놔야지.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입니다. 전자 껍질이고 같은 단어가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지? 그래서 전자 껍질이면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주양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주양자수를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n은 제일 안쪽 껍질에 있다. 첫 번째 껍질이다. 그럼 1이 알겠죠? 두 번째 껍질이다. 2, 3, 4. 우리가 네 번째 껍질까지 건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껍질이 어디까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한대까지 존재하고 있지 맞지? 무한대까지. 그래서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 2, 3, 4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다시 얘기해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1로 가면 갈수록 오비탈의 크기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비탈의 크기가 커진다. 알겠지?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이게 주양자수 내용 답니다. 더 이상 없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가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무슨 양자수가 있냐면 방위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방위 양자수. 이 방위 양자수를 옛날 교과 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양자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부양자수. 그래서 이 방위 양자수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우리는 L로 표현합니다. L 알겠지? L로 방위 양자수를 표현을 하고 그러면 방위 양자수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오비탈의 모양. 이거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방위 양자수입니다. 이렇게 오비탈의 모양이다. 자,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외워야지. S 오비탈 하는 게 있어. S 오비탈. 그 다음에 P 오비탈. 쌤 그냥 떼댕 이렇게 쓸게. P 오비탈. 그 다음에 SPD 오비탈. 그 다음에 F 오비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방위 양자수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계속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거는 F 오비탈까지만 하더라도 원자 번호 주기율표에 있는 걸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L 값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L 값은 0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가서 n-1까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서 n-1이라 그러면 주양자수 빼기 1이지 맞지? 주양자수 빼기 1. 그럼 주양자수는 이미 위에서 배웠으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양자수를 알면 방위 양자수는 바로 알 수 있네. 둘과의 관계가 n-1에 해당하는 값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쌤이 주양자수 한번 적어볼게. 주양자수는 껍질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주양자수가 1이면 K 껍질을 의미한다. K 껍질.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면 L 껍질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3이면 KLN 껍질이지. N. 그래서 껍질을 의미한다. 주양자수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웠던 게 방위 양자수지 맞지? 방위 양자수. 그래서 이 방위 양자수를 선생님이 L로 표현한다고 그랬지 맞지? 방위 양자수는 L인데 자, 주양자수가 1이면 방위 양자수는 n-1로 본다 그랬지 맞지? 그럼 n-1로 보니까 값이 0이에요. 0. 방위 양자수 값이 0이에요. 그럼 방위 양자수가 0이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배웠지만 요런 의미다. 방위 양자수가 0이라는 소리는 첫 번째 껍질에 있기 때문에 1 써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방위 양자수가 0이면 S 오비탈을 의미해요. S 오비탈. 그래서 방위 양자수가 0이면 1S를 나타낸 거예요. 1S.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자, 주양자수가 2야. 그럼 방위양자수 값은 1이지. 근데 이걸 1만 적는 게 아니라 1 이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야는 0도 가지고 그 다음에 1도 가집니다. 알겠죠? 0도 가지고 1도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0이라는 의미는 방위양자수가 0이라는 소리는 S 오비탈을 의미하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ES라고 표현해야 돼요. ES.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야 같은 경우에 방위양자수가 1인데 1은 P 오비탈을 의미한다. P 오비탈.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2P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2P. 자,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3이에요. 그럼 방위양자수는 무슨 값이냐면 2잖아, 맞지? 2 이하의 값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0, 1, 2 이렇게 가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0이라는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S 오비탈이잖아, 맞지? 근데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기 때문에 3S라고 표현하고 3S.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 그래서 3P. 그 다음에 2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 오비탈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자율자재적으로 잘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S 오비탈이 뭐고 P 오비탈이 뭐고 D 오비탈이란 뭔지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거부터 배우자. 자, 당분학교에서 들어가자. 자, 오비탈의 종류를 배웁니다. 오비탈의 종류 알겠지? 그러니까 오비탈의 종류는 뭐에 따라서 나누냐면 모양에 따라서 나눕니다. 오비탈의 종류는 모양에 따라서 나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S 오비탈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볼 거다. S 오비탈. 그래서 S 오비탈은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구형입니다. 구형. S 오비탈은 구형인데, 자, 야 같은 경우는 구형이라는 소리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방향성이 없어요. 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갖다가 나타내면 자, X, Y, Z축 이렇게 잡고 그냥 동그라미 형태로서 그림을 그립니다. S 오비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껍질에 있다 그래서 1S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S. 두 번째 껍질에 구형을 띈 오비탈은 2S 오비탈. 세 번째는 3S. 이런 식으로 쓰겠지, 맞지? 자, 그래서 이 S 오비탈은 구형이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얘기를 같으면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도 같다. 이런 의미예요. 거리가 같으면 확률도 같다.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S 오비탈을 외워야 될 것들만 선생님이 적어주면 자, 모든 전자 껍질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 껍질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야는 공간이 우리가 이 공간을 갖다가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상자로서 그림을 그릴 건데 야는 공간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공간에 한계 있으면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 최대 2개까지 채워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S 오비탈은 상자 한 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전자를 갖다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 그래서 요게 바로 S 오비탈이다. S 오비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 오비탈 가보죠.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자, 두 번째 P 오비탈.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은 잘 기억해라.
엄청 시력 많이 나온다 나중에. 현수야 잠깐만 뒤로 한번 가볼래? 자 봅시다. P 오비탈인데 자 P 오비탈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R형 모양이에요. R형 모양이다. 자 그래서 야는 모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방향성이 있다. 자, 방향성이 있고, 그럼 방향성이 있다는 소리는 거리에 따라서 확률도 달라진다. 구형은 거리가 같으면 무조건 확률이 같은데, 지금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가 달라지면 거리가 같더라도 확률은 달라질 수가 있다. 쌤이 그림을 그리면 자, XY 지 좌표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X축이면 X축 방향으로 R형 모양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우리는 PX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Y축이면 Y축 방향으로 R형 모양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가 G축이면 G축 방향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R형 모양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P 오비탈이고 P 오비탈에서 외워야 될 것들 쌤이 적어줄게. 자, 얘는 L 껍질. L 껍질이면 두 번째 껍질이지. 그래서 L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N 이퀄 2 부터 존재합니다. L 껍질부터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야 같은 경우에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집니다. 세 가지 방향성. 그래서 X축 방향으로 가지면 PX, Y축 방향이면 PY, G축 방향이면 PZ 방향으로 가진다.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얘는 공간이 3개 있습니다. 공간이 3개. 우리 아까 공간이 1개 있으면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준다 그랬지? 그러면 공간이 3개 있으면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지냐면 전자 6개까지 채워줍니다. 최대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쌤이 그림으로 그리면 P 오비탈은 이렇게 상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3개를 그려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3개를. 그 다음에 요 안에 하나의 상자 속에 전자 2개씩 들어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 오비탈 갑니다. D 오비탈. 자, D 오비탈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세 번째 껍질인 M 껍질이지 맞지? N 이퀄 3 여기부터 존재한다. 여기부터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 얘는 공간이 5개 있습니다. 공간이. 근데 공간이 5개 있고, 그러면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전자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5개라면,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5개 맞지?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F 오비탈. F 오비탈. 그래서 F 오비탈은요, N 껍질부터 N 이퀄은 네 번째 여기서부터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공간이 7개. 공간이 7개 찹니다. 그래서 전자 최대 몇 개까지 찰 수 있냐면 전자 14개까지 찰 수 있어요. 전자 최대 14개까지 찰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 중등부 때 배울 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찬다고 했어? 2개까지 찰 수 있다고 그랬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찰 수 있니? 8개까지 찰 수 있다고 배우지 맞지?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8개까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배우지 맞지? 중학교 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8개까지 찰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뒤바꿔버리지. 그러면 멘붕이 오는 거야, 학생들이. 이런 걸 자세하게 배워놔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자세하게 배우잖아, 맞지요?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8개까지 찰 수 있는데 지는 죽어도 8개까지만 차고 있다.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다 틀린다고 봐야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왜 18개까지 찹니까? 그러면 세 번째 껍질부터 이제 d 오비탈이 나타나니까 d 오비탈에 전자 몇 개 찰 수 있어? 10개까지 찰 수 있지.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이면 이 p 오비탈도 있고 s 오비탈도 있으니까 요게 2개 찰 거고 요게 6개 찰 거니까 2개, 6개, 10개, 18개까지 찰 수 있지 맞지?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자세히 배우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는 V형이다, 얘는 R형이다. 요거는 모양을 얘기 안 했지 맞지? 그래서 모양을 안 한 이유가 이 모양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사람이 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싶으면 우리가 고등교과과정 책에서는 하이탑이라는 책이 있지. 그 책에 보면 그림은 나와 있어. 근데 알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도 그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야들 그림은 상관이 없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 있지, 맞지?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가지고 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던 게 지금 방위양자수입니다, 그랬지? 방위양자수가 종류가 보면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이 있는데 S 오비탈은 방위양자수 값이 얼마? 0이다. 얘 0. 얘 방위양자수 값이 얼마? 1이다. 그러면 야가 2고 야가 3이야. 방위양자수 값이. 알겠죠? 됐지? 그렇게 우리가 가지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중학교 때 원자 핵을 갖다가 그리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그러면 이 첫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죽어도 S 오비탈밖에 없어요. 첫 번째 껍질은. 그 다음에 S 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다 존재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 세 번째도 S 오비탈, 네 번째도 S 오비탈이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막 1S, 2S 이렇게 쓰잖아. 저 앞에 있는 숫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다고 해서 1이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S라고 써놓아봐라. S라고 써놓으면 어느 껍질이 있는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어서 1S 앞에 주양자수를 써주는 겁니다.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다 2S,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거다 3S, 4S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P 오비탈. P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해. 그래서 여기도 P가 존재하고 여기도 P가 존재하고 여기도 P가 존재하는 거야, 두 번째 껍질부터. 그러면 야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다 그래서 앞에 주양자수 2를 붙여줘야지.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거다, 얘는 네 번째 껍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붙여줘야지.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부터 D 오비탈 나타납니다. D 오비탈, D 오비탈 알겠지? 그래서 야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앞에 3 붙이고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앞에 4 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부터 F 오비탈이 나타난다 그랬지. 네 번째 껍질부터. 그래서 여기에 이제 F 오비탈이 있는데 앞에다가 4를 붙여줘야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좀 알아둬라. 자, 그래서 요게 우리는 오비탈을 갖다가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부분이 81쪽에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줄을 치고 가자, 알겠지? 자, 81쪽 제일 위에 줄쳐라. S 오비탈과 P 오비탈 줄치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니까 S 오비탈 그림이 있지 맞지? S 오비탈 그림에 오른쪽에 특징 줄쳐라 공모형 줄쳤지? 뒤에 줄쳐라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같다 줄쳐라. 쌤이 81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같다 그랬지? 그 다음에 화살표 뒤에 방향성이 없다 줄치고 작은 별표 하나 때려라. S 오비탈이면 방향성이 없다. 외워둬야 돼. 그 밑에 줄쳐라 모든 전자 껍질에 한 개씩 존재 줄쳐라. 그래서 뒤에 보니까 1S, 2S, 3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 다음 그 밑에 주양자 수가 커지면 오비탈의 크기도 커지고 에너지 준율이 높아진다. 이건 앞에서 이미 가르쳤습니다. 요게 지금 주양자 수가 커지잖아. 맞지? 점점 커지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율이 커지잖아. 그럼 1S보다 2S가 에너지가 더 크다.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더 커. 알겠지? 여기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율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됐고 그 밑에 p 오비탈 줄쳐봐 그림에. 자, p 오비탈은 오른쪽에 줄쳐라 아령 모양. 뒤쪽에 쌤 읽어보면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다 달라집니다. 화살표 뒤에 방향성이 있다 줄치고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주양자 수가 2 이상인 줄쳐라 L 껍질부터 존재.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주양자 수가 커지면 에너지 준율가 높다. 당연히 2P보다는 3P가 에너지가 높고 3P보다는 4P가 에너지가 높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글자가 뭐였냐면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세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책에 방향성이 있다고 쌤이 줄쳐라 했지? 그럼 그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놔.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성 알겠지? 방향성이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해줘. 그 다음에 그 밑에 S 오비탈의 크기 그래서 1S, 2S, 3S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냥 그림은 1S보다는 2S가 크고 2S보다는 3S가 크다. 옳은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배웠기 때문에 치우고 자, 계속 적어간다. 방위 양자수를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갖다가 결정하는 거였고 S 오비탈이면 0, P 오비탈이면 1, D 오비탈이면 2,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양자수가 자기 양자수. 자, 3번 자기 양자수. 너희들 오늘 진짜 화학 수업에 요 양자수 하나만 잘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더라도 실제로 공부는 잘 한 겁니다. 양자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자기 양자수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를 n 아래 첨자 l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양자수는. 그래서 자기 양자수가 의미하는 게 공간적 방향입니다. 공간적 방향. 이거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는 자기 양자수. 그러면 방향 이랬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방금 전에 우리는 S 오비탈을 배웠는데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고 그랬지. 그럼 방향성이 없으니까 자기 양자수 값이 S 오비탈은 0이에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지. P 오비탈은. 그래서 P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 값이 나오겠네, 맞지? 근데 아까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자, 그 부분을 배우는 거야. 자, 자기 양자수는 쌤이 ML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ML 값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냐면 ML은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L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럼 L은 뭐냐면은 L은 J잖아. 방위 양자수. 맞지? 그러면 봐라. 주양자수를 알면
방위 양자수를 알 수가 있다. n-1에 해당하니까 맞지? 그 다음에 방위 양자수를 알면 자기 양자수를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L부터 0, L까지 값을 가지니까. 자,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이냐? 쌤이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방위 양자수가 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쌤 적어보면 0이 있었고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0하고 1이 있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 1, 2 이렇게 있을 겁니다. 방위 양자수가. 그러면 얘 자기 양자수를 적어볼게. 자기 양자수. 근데 지금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알아야 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방위 양자수가 0이라는 소리는 1s라는 의미였다. 1s.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요 0은요 2s라는 의미고 얘는 1이니까 2p지 맞지? 2p.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3s다. 얘 3p고 그 다음 얘 3d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양자수를 적어볼게. 자기 양자수는 아까 요런 관계에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 야가 방위 양자수가 0이니까 자기 양자수 값도 0이에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 S오비탈이고 방위 양자수가 0이니까 자기 양자수 값도 0입니다. 근데 얘 봐라 얘는 방위 양자수 값이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야 돼.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야 봐라. 야 같은 경우에도 0이니까 0이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P오비탈이니까 아까 P오비탈은 세 가지 방향을 가진다 그랬지. 그게 마이너스 1의 방향, 0의 방향, 1의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잡고 얘가 PX고 얘가 PY고 PZ야. X축 방향으로 아래 모양, Y축 방향으로 아래 모양, G축 방향으로 아래 모양이라는 의미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P오비탈이니까 얘도 방향성은 3개. 마이너스 1, 0, 1이지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방위 양자수가 2야. 그러면 요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진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5가지 방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P오비탈은 보면 상자가 3개 있다 그랬다. 이 상자 3개의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얘도 P오비탈이니까 상자 3개 있을 거야. 그럼 그만의 간판들이 이게. 그 다음에 D오비탈이잖아. D오비탈은 상자가 몇 개 있다 그랬어? 상자가 5개 있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금마들 간판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기 양자수까지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 좀 보지. 자, 책에 자 가로 1번에 보니까 자 주양자수 줄쳐라. 80쪽에 주양자수 가로 1번 주양자수 줄쳐서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뒤쪽에 줄쳐라. 에너지 준입니다. 에너지 준. 그래서 1번 주양자수가 크면 오비탈의 크기 크고 에너지도 높다. 줄쳐라. 오비탈의 크기 크고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쌤 그림에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크기가 크다. 아까 모양에 보니까 1s가 요만하면 2s는 크기가 더 크지 맞지? 3s는 또 크기가 더 크다 알겠지? 그래서 주양자수가 크면 오비탈의 크기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자연수값 n은 1, 2, 3만을 가질 수가 있으며 보원자 모형에서 전자껍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주양자수 1, 2, 3, 4 전자껍질 K, L, M, N 껍질을 의미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 밑에 2번
방위양자수 L 줄쳐라. 방위양자수 L. 그래서 방위양자수가 뭐를 의미해? 그러면 뒤에 줄쳐라.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오비탈의 모양이 방위양자수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부양자수 줄치세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중간에 줄쳐라. 오비탈의 모양은 S, P, D, F.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주양자수가 n인 경우에 방위양자수 L 값은 자 뒤에 줄쳐라 0, 1, 2, 마이너스 n-1 고까지 존재합니다. 0, 1, 2, 마이너스 n-1 고까지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표 0이어서 계속 아까 했던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 81쪽에 위에 보니까 S 오비탈, P 오비탈은 선생님하고 같이 했고 3번에 자기양자수 줄쳐. 자기양자수 줄쳐서 뒤에 줄쳐라.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선생님 읽어보면 방위양자수가 L인 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자 줄쳐래 마이너스 L 0 플러스 L까지 존재한다. 알겠지? 거기 보니까 2L 플러스 1 요건 필요 없는 소리고 자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그 밑에 방위양자수가 0, 1이면 자기양자수는 0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가 1이면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가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그렇게 5개 값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p 오비탈의 방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p 오비탈의 방향성은요 3가지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px, py, pz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스핀 양자수 출납됩니다. 자, 그러면 봐라. 지금 아까 쌤이 수업할 때 양자수는 4가지가 있다 그랬다. 근데 지금 쌤이 3가지 수업하고 일단은 그만뒀지 맞지? 그 이유가 야들 3가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필기라인 스핀 양자수예요. 이 스핀 양자수는 지 혼자 단독적입니다. 그래서 별 필요 없는 소리인데 자, 스핀 양자수가 뭐야? 그러면 전자의 운동 방향. 전자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게 스핀 양자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스핀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자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전. 우리 자전 공전 들어봤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요. 얘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돈다. 스스로 돈다. 이거예요. 스스로. 이걸 스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도는 운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전할 때 운동 방향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돌면 반시계 방향이지. 그 다음 이 반대로 이렇게 돌 수 있지. 그럼 시계 방향이지. 그래서 자전을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가 표시해 주는 게 스핀 양자수예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를 갖다가 우리는 ms 이렇게 표현합니다. ms. 그래서 ms라고 적고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갖다가 플러스 2분의 1로 표현한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해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요 이렇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각 2개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반시계로 잡습니다. 반시계로 잡아도 됩니다. 지멋대로 잡아도 됩니다. 알겠지? 하나를 시계라 하면 다른 건 그냥 반시계라 해서 부호만 달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쌤이 오비탈에 이제 여기 전자 채워 넣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처음에 선생님 공간 하나에 전자 2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 2개까지만 들어간다고 아까 쌤 설명했잖아. 그럼 이러면 방향을 표시하지 못해. 그래서 얘들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요.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하는 이유가 스핀 양자수 때문이다. 알겠지? 서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자수 4개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책 일단 봐요. 책에 보니까 4번. 스핀 양자수 줄 쳐가지고, 자, 뒤에 줄 쳐라. 전자의 운동 방향. 그거 줄 치면 되겠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전자의 스핀은 2가지 방향이 있다.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 2가지 방향이야. 뒤로 줄 쳐라. 한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로 잡으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아야 돼. 그 다음 그 밑에 2번 읽어볼게. 한 개의 오비탈에는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옆에다가 지금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책에다가 적어놔라. 다음 시간 배운다. 이거를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거, 한 개의 오비탈에는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자, 복습 한번 들어갈 건데 82쪽 봐요. 82쪽. 자, 82쪽에 5번 그래서 그 밑에 표 있지 맞지? 표가 있는데, 자, 우리 요거 복습하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필기 한번 하자. 자, 뭐 필기할 거냐면